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 키워드는 2차 전지와 로봇, 그리고 엔터주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일 섹터는 어딜지 대박의 확률에서 미리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K뷰티 열풍 타고 원료, 부자재 업계도 호황이란 기사를 남겨주셨네요. 이 K뷰티에 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커질 거란 기대감, 특히 실적 면에서의 장밋빛 전망이 유독 돋보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작년에 이제 실적이 많이 올랐던 섹터들 아니면 수출액이 많이 올랐던 섹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된 데이터들이 계속 뉴스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 K뷰티가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가 해외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102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 수출을 견인했었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재들 중에 자동차에 이어서 수출액이 가장 높았던 게 바로 K뷰티, 즉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라든지 그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했던 글로벌 화장품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K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흥행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남미, 이제는 뭐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곳곳으로 우리나라 K 화장품이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이 급증했다라고 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을 계속적으로 넓혀나가면서 추가적인 수출액 증가 그리고 주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K뷰티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섹터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K뷰티 하면은 우리가 보통 화장품만 좀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뷰티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뷰티 디바이스도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PR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마 리서치라든지 휴젤이라든지 비올이라든지 이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스킨 부스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K뷰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고 매출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OEM, ODM 산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가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화장품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흔히 이렇게 이들을 표현합니다. 화장품계의 TSMC다. TSMC가 위탁 시장에서는 전 세계 반도체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화장품 위탁 사업으로는 우리나라가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화장품 업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자재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께 대박 향기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지만 펌텍코리아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펌텍코리아라든지 연우 같은 기업들은 이 화장품 용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 순위권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 역시나 화장품, 국내 화장품이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용기도 역시나 자연스럽게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뭐 펌텍코리아도 계속 신고가를 돌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뷰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화장품이 잘 팔리면 당연히 원료도 잘 팔리겠죠.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게 역시나 원료 기업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유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CJ 올리브영이 어마어마한 오프라인 유통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CJ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유통회사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실리콘트가 중간 밴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실리콘트도 자연스럽게 유통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을 다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인데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화장품, 특히나 K뷰티입니다. 일단은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폭이 넘어가면서 급증을 하게 되면서 매출 비중이 국내를 이제 해외가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달러 결제를 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엔화 결제를 한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뷰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고화원율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연말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 연말 소비 시즌에 어마어마한 흥행을 보였던 우리나라 KBT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 섹터니까요. KBT 앞으로도 계속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T 열풍은 물론이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치솟으면서 이 KBT 전반에 대한 수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뭐 유통부터 원료 그리고 브랜드사 ODM까지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곳이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쪽인지 아니면 미국 쪽의 북미향의 안정적인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거는 이제 북미라든지 일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던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었는데 이제 중국 쪽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중장기 관점이라면 아모레퍼시픽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른 매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중소형주라든지 일본 또는 북미 쪽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는 또 어디를 봐야 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등 돌렸던 외국인 투자자들 돌아왔다. 폭풍 매수한 종목은 이란 기사를 남겨주셨어요. 두 번째 섹터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네, 바로 조선입니다.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가장 큰 변동성 없이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조선 섹터였거든요.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해서 뭐 엔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우상향 흐름이 큰 변동성 없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조선주인데 일단은 전방산업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박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 선박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LNG 프로젝트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재개가 되게 되면 일단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일 잘 만들고 있는 게 LNG 선박이죠.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한 수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 전방산업 수요가 굉장히 좋다. 거기에 가장 또 이제 올해 기대감이 있는 게 인도 시장인데 인도가 이미 우리 한국에 좀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라든지 정부 기관, 정부 담당자라든지 미팅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도 시장이 굉장히 블루오션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수주 확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선박법이 이제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선박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기대되는 부분들은 전략 상선단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10척 정도 규모의 80척 정도 규모의 전략 상선단이 지금 이제 이 존슨법이 개정이 되면서 240개, 250, 거의 200 중반대의 선박까지 지금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미국 해군이 30년 동안 364척의 선박을 더 건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국이 더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주를 덜 받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 반도체, 바이오뿐만 아니라 중국을 계속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굴기를 좀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조선 기업인 우리나라 조선 3사로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변화가 우리나라 시장 조선업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 기대감 그리고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 금융지원 쪽, 선박 쪽의 금융지원에 대해서 12조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1조 원 정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증액 기대감도 좀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가 선박을 이제 수주를 별로 하지 않고 고부가치 친환경 선박들이 위주로 지금 수주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싼 가격에 마진을 별로 안 남기고 팔았던 저가 선박들의 비중이 줄고 그 다음에 고가의 선박들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가 편입하고 있던 종목 후속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에 매수했던 HL 만도가 최고가 기준으로 9.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현재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어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이 HL 만도만 유독 잘 갔거든요. 왜 이 기업만 계속 잘 가는 걸까요? 네, 전일 종가 기준으로 7.5% 정도 급등이 나와서 단기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HL 만도가 가장 잘 갔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굉장히 자유로운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기차 전반적으로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니오라든지 아니면 중국 대표적인 이런 전기차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대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보여줬고요. 올해도 한 30% 가까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HL 만도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그다음에 중국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들이 성장하면서 부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작년 중국 같은 경우 3분기 때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전방산업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ES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대와 굉장히 트렌드에 맞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단 실적에 대해서 가장 기대감이 있는 게 HL 만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실적 면에서 가장 기대되는 HL 만도 쭉 들고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오늘 조선 그리고 K뷰티 관련해서 섹터 짚어봤는데 그 안에서 오늘 어느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뷰티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아요. 뭐 VT라든지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가가 실적 대비 굉장히 저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다가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이 사명에도 있죠. 현대라는 그룹 이름이 들어갔을 정도로 현대그룹의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 그룹의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에 들어가는 천연 원료를 만들고 있는 국내 1위 생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요 기업들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로레알이라든지 시세이도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뷰티 기업에게도 원료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현대바이오랜드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원료를 만들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할 때 고스란히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 이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도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화장품 사업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화장품 사업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글로벌 대기업인 네슬레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슬레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유통들을 지금 현대바이오랜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슬레와의 협력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될수록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슬레와의 어떤 협력 기대감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사업 지금 캐파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캐파 증설을 호재로 많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캐파를 증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고 사업이 잘 돌아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캐파를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쪽 사업에 대한 성장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00억 원대로 첫 돌파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실적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 실적은 2023년도 대비해서 무려 120%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7,9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4,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4,700원 정도 수준까지
일부 반등이 좀 나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PER이 6.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동종업계 대비해서 필그룹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매력이 있어서 저가 매수세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상단 부분의 매물 저항을 고려해서요. 5,4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4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도 추가적인 매수 전환이 나온다면 단기에도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현대바이오랜드, 뷰티 내에서 가장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으로 기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안에서 원료, 소재 쪽 기업인 현대바이오랜드 목표가 5,400원 잡고 전일 종가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1만도처럼 단기간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 더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종목 설명을 하다가 좀 아쉬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장중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변화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저희 정보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종목,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철순 이사님의 네이버 밴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더 고민해서 내일 더 대박의 확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